실제로 삽목 도파민을 가지고 쌤하고 이 연습을 해봅시다. 자, 쌤은 어떻게 하라 했죠? 문단이 나오면, 본문이 나오면 첫째, 문단 나누기부터 하여라. 자, 어떻게 하자 했죠? 자, 요건 쌤이 미리 1문단을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여기에 슬래시를 하시고, 한 칸 들여 써주니까요. 1, 2, 3, 4, 문단 나누기부터 하여라, 반드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읽기.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 특별히 묻는 게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애 X, 특별하게 묻는 게 있으면 물결 밑줄. 자,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택지의 내용도 미리 읽을 것인가, 읽지 말 것인가. 요거는 본문의 내용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겠다. 인문 지문 같은 경우, 사회문화 지문 같은 경우는 미리 읽는 것이 좋다. 그 다음 11번 반응의 적절성 문제는 항상 나오죠. A에 들어간 말로 적절한 것은. 그 다음 12번 부분 문제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의 동그라미. 그 다음 13번 오답률이 75%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시간이 부족해서, 특히 고전소설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버린 친구들이 30%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애 X. 자, 오늘은 셈하고 그러면 본문을 어떻게 구조 독해할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이걸 해야만 성적이 오른다 했잖아요. 그러나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 시간 안에 할 수 없으니까. 언제 해라?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이 훈련을 반드시 하여라. 자, 그러면 1문단 들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끊어갈 것인가 잘 보세요. 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즉 주성분 위주로 끊어라. 이건 답이 없으니까 적당한 곳에서 자르면 되겠다 봅니다. 도파민은 주어죠. 합성된다. 주어, 서술어부터 찾고요. 그 다음 도파민은 도파민 나오니까 이 글의 화제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도파민. 화제에는 네모하라. 도파민은 운동조절, 보상 및 동기부여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자,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 있죠? 자, 요 신경전달 물질은 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야? 운동조절부터 관여하는. 얘가 뭐라고요? 신경전달. 그러면 여기에 가로 신경전달 물질로 이어주어라. 이렇게 하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야? 도파민의 개념과 기능. 이렇게 나왔죠? 도파민은 신경전달 물질이래. 그런데 어떤 기능을 한대? 이런 기능을 한대. 자, 이건 버려도 좋다. 선택지에 나오면 그때 와서 O인지 X인지 판단하라. 그 다음 쌤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정리가 안 되겠죠. 그러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자, 문단이 있으면 문장별로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 여섯 번째 문장.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1문단, 화제가 도파민인 건 알겠어. 그러면 1, 2, 3, 4, 5, 6.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정리. 그런데 이건 구체적인 화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입에 불과하네. 삭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뭐로 하나로 재구성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다시 한번 정리. 자, 문단별 구조 독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문단별 내용을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다. 어려울 때는 문장 순서대로 적어서 요약해 나가라. 이 작업을 해야만 독서 성적이 오르지. 그 이외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도 잘 오르지 않더라. 자, 오늘은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봅시다. 자, 그러면 도파민은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대. 그래서 쌤은 이걸 뭐라고 정리했어? 도파민의 개념과 기능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도 버리거나 포기한 학생들이 많던데 이번 정보가 너무 많죠. 그리고 1문단이 너무 길어. 쌤이 봤을 때는 만약에 6월이나 9월 수능에서 출제됐었다면 여기서 자르거나 반드시 1문단을 2문단으로 나눠줬어야 한다. 그 다음 서울시 교육청의 가장 큰 실수. 자, 특히 여기 과학기술 지문은 과정을 묻는 문제를 도식화하거나 그림 문제로 출제해 주어야 되는데 도식화하거나 그림 문제로 출제하지 않았다. 반드시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전달 과정을 도식화해서 수험생들이 본문을 읽을 때 이 그림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출제했어야 한다라고 쌤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봅니다. 그리고 기능, 개념 나왔죠? 음식이나 약물로 도파민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렇게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은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할 수 없대. 도파민은 음식이나 약물로 먹을 수는 있으나 이게 뭐를 통과할 수 없다? 혈액과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자, 이번 도파민 지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 따라서 모든 문단에 따라서가 있으므로 따라서가 있으면 그 부분이 중심 문장이다. 친절하게 따라서가 많으므로 일반 연도보다 더 긴 지문을 출제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만이 주어 뇌의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대.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떻게 알아 했어? 자,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 그러면 도파민도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얘가 일반화된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죠. 물질은 주어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한대. 다시 한번 갑시다. 주어 신경 전달 물질은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라는 건 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무슨 뉴런이다? 시냅스 전 뉴런.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이 새로 나왔죠? 시냅스 전 뉴런. 자, 쌤이 가르쳐준 공식이 나왔네?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게 뭐라고? 시냅스 전 뉴런. 이렇게 표시하라 했죠. 전 뉴런이 나오니까 뒤에는 안 봐도 비디오죠? 후 뉴런도 나오겠죠?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뭘 통해?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이 시냅스 무슨 뉴런? 후 뉴런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시냅스 전 뉴런의 개념이 1문단 가운데쯤에 나왔구나. 시냅스 후 뉴런의 개념이 1문단 가운데쯤에 나왔구나.
이렇게 줄글로 된 걸 선택지를 가지고 판단하려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뇌에 기억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뇌 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통해서만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구조 분석을 하는 훈련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도파민의 개념, 신경전달 물질이래. 기능 첫 번째 문장에 나왔어. 그런데 얘는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한 건 뇌 기능에 직접 작용할 수 없대. 그래서 따라서가 나왔었죠. 도파민성 뉴런 내부에서 합성된 도파민만, 즉 뇌 내부에서 합성된 도파민만 신경전달 물질로 적용할 수 있대. 이때 신경전달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냅스를 통해 이루어진대. 이때 신호를 보내는 뉴런이 틈이 있었다니까. 자, 여기가 뉴런 신호를 보내는 거야. 여기 틈이 있어. 여기가 신호를 받는 뉴런이야. 그러면 신호를 보내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 얘가 시냅스 후 뉴런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 했어? 아, 수용체가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 뭘 해야만? 문단을 구조 분석해야만. 이 훈련만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서 성적을 올려준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문제를 출제했어야 한다? 최소한 이런 식의 도식화 문제를 출제하거나 도파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를 주고, 그래서 방금 나왔던 게 시냅스 전 뉴런, 여기 틈이 있어. 그럼 여기가 신호를 전달해. 여기 신호를 받아. 그럼 얘가 뭐겠어요? 수용체겠지? 이런 도식화 문제를 반드시 출제위원들이 출제했어야 한다. 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가 뇌 속에 떠오를 리는 없죠. 그러면 이 줄글로 된 선택지를 O냐 X냐를 판단할 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자, 선조체라는 단어 안 나왔으니까 해결할 수 없죠. 그 다음 2번은 해결할 수 있겠죠? 뉴런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효소의 작용이 필요할 수 있다. 요것도 아직 안 나왔죠? 자, 그 다음 도파민성 뉴런, 요건 나왔죠? 근데 뒤에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다.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어떤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여부까지만 나왔어. 그러면 1문단 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결국은 이 선택지의 내용이 O냐 X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 있냐를 확인하는 작업이 본문을 읽는 것이다. 그런데 빨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본문, 특히 문단별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훈련을 언제 하라? 오답 노트 할 때 하라.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이어서 가봅시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아까 시냅스 전 뉴런. 신호를 전달한대. 그 다음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이 뭐라고? 시냅스 후 뉴런에 해당한대. 자, 그 다음 도파민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인. 그럼 셈 공식에 따라 여기까지 가로해야지. 도파민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을 포함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티로신이다. 그런데 얘는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이래. 다시 한번.
도파민성 뉴런은 다른 말로 하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한다. 여기에 흡수되면 티로신은 뭐에 의해? 효소에 의해 레보도파로 합성되고. 자, 마지막 문제, 보기 문제에 나왔으니까 박스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레보도파는 또 다른 효소에 의해 도파민으로 합성된대. 합성된 도파민은 뉴런 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자, 뭐가 나왔죠? 과정이 나왔죠. 요 과정이 나오는 과학 지문은 반드시 도식화 문제로 출제해 주는 것이 출제위원회 예의이다. 그러면 자, 줄글로 읽었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지만 쌤하고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도파민의 합성 과정은 어떠냐? 자, 티로신이고 효소가 몇 번 작용해? 2번 작용해. 그래서 레보도파, 그 다음 효소에 의해서 합성된 도파민은 어디에 저장된다고? 시냅스의 소포에 저장된대. 그 다음 뉴런 활성 시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대. 뭐는? 합성된 도파민이. 그 다음 그래서 수용체가 이걸 결합하면 신호를 전달하게 된대. 그래서 합성, 저장, 분비, 수용체와 결합, 신호 전달, 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가보자 이겁니다. 자, 10번 문제. 1번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아직 선조체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해결할 수 없겠다. 2번, 뉴런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효소의 작용이 방금 도표에서 몇 번 나왔죠? 2번이나 나왔죠? 그러면 옳구나. 답에서 check it out. 그 다음 요건 아직 언급이 안 나왔죠? 그 다음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 중 수용체 여기까지 나왔는데 결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아직 안 나왔죠? 그 다음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어떤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 여부가 달라진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므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선택지의 내용을 O인지 X인지 찍지 않고 확실히 판단하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최소한 문단이 나눠지거나 2문단으로 나눠졌어야 될 문단이 1문단이었다. 자, 이번에는 2문단을 가봅니다. 도파민 수용체는 주어 2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너무 쉽죠? 첫 번째 D1 계열은 도파민 수용체의 첫 번째 계열 D1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는 얘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 뭐야? 흥분성 수용체. D1 계열은 흥분성 수용체인데 어떤 기능을 해?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한대. 그 다음 D2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뭐 한다? 억제한다. 자, 여기서 무지 중요한 게 나왔죠? 자, D1 계열은 활성, D2 계열은 억제. 자, 요거는 상대적 기능이고 상대적 역할이니까 D1 계열은 신호 전달의 활성 유도, 즉 흥분성 수용체. D2 계열은 신호 전달의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 수용체. 차이점. 그중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뿐 아니라, 자, 여기서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던 비문학에서는 본문에 A는 B가 아니라 C이다.
이 문장이 거의 매 지문의 한 문장은 반드시 나오죠. 이럴 때 출제위원들이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A는 B이다. 이게 출제위원들이 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체를 왜곡하는. 그런데 여기는 not only A but also B죠. A는 시냅스 후 뉴런뿐만 아니라가 아니니까 B가 아니라가 아니라 포함이죠. 그래서 not only A 후 뉴런뿐만 아니라 플러스죠. 시냅스 전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D2 계열 수용체는 어디에 위치할 수도 있고 후 뉴런에 위치할 수도 있고 시냅스 전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는데 도파민성 뉴런은 시냅스 전 뉴런이다.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D2 계열 수용체를 뭐라고 한다? 자가 수용체라고 하는데 다 외울 필요 없다고 어떤 위치에 있다만 알아두라고요. 여기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결합하면 뭐가 결합하면?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화가 억제돼요. 자, 요거 함정주의지. 자, 이따가 선택지에 활성, 억제, 기억, 니은의 기능 나왔는데 국어 예자들은 여기 활성화에 속는 거지. 활성화가 아니라 여기 뭐가 포인트야? 억제가 포인트지? 다시 한번. 자, D2 계열 수용체를 무슨 수용체라 한다? 자가 수용체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자가 수용체에 뭐가 플러스 되면? 도파민이 플러스가 되면 신호 전달이 뭐가 된다? 억제가 된다.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중단된다. 자, 요 중단은 다른 말로 하면 억제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따라서. 자, 여기도 이번 글의 특징이라 했죠? 따라서가 나오면 그 부분이 그 문단의 중심 문장이에요.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은 시냅스 전 뉴런이라 해서 후 뉴런이라 했어? 전 뉴런이라 했죠? D2 계열 수용체, 즉 자가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 즉 자가 수용체가 있는 경우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대. 첫 번째 중심 문장. 그 다음 한편 이렇게 지시어 접속어에는 말은 뭐 하자 했죠. 한편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여기까지 주어.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송체 뭐라고 한대? DAT라 한대. 요거에 의해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한대. 자, 여기 뉴런이 있었어. 전이었죠. 여기가 후야. 여기 틈으로 분비를 하면 여기 수용체가 수용을 하는데 여기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송체에 의해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한데 재흡수된 도파민은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자, 시냅스 소포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방금 얘기를 하면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로 수용체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여기 전달 안 된 건 여기로 다시 재흡수되기도 한다. 여기까지 했고 이게 소포였어요. 자, 그러면 가봅니다. 이 문단까지만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재흡수된 도파민은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재사용되거나 도파민 분해 효소에 의해 어디에서? 뉴런 안에서 분해된대. 다만
자, 항상 예외적 조건, 특별 조건, 요건 반드시 선택지에 100% 출제되더라. 주의하자. 자, 다만 모든 도파민성 뉴런의 수송체, 즉 도파민 수송체인 DAT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AT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어디에서? 뉴런 밖에서 분배된대. 그래서 자, 이걸 셈하고 두 번째 문단 정리해 봅시다. 자, 도파민 수용체는 두 종류래. D1 계열은 흥분과 관계 있어. 그래서 신호 전달을 활성화한다 했어. 그 다음 D2 계열은 신호 전달을 뭐 한다? 활성화의 반대 개념 억제한다. 자, 그 중에 다시 한번 D2 수용체를 설명했죠? D2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에도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존재한다? 시냅스 전 뉴런에도 존재한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가 시냅스 전 뉴런, 여기가 시냅스 후 뉴런, 쌤이 아까 요거를 수용체 이렇게 했었죠? 후 뉴런에도 존재한다. 요걸 뭐라고 한다? 자가 수용체라고 하더라.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자, 자가 수용체의 기능은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의 활동을 뭐 한다? 억제하더라. 도파민 분비를 중단하더라. 그중 시냅스 틈에 도파민 일부는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자, 그림으로 그리면 요게 전 뉴런이고, 자, 여기가 전 뉴런이고, 여기가 후 뉴런인데, 요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요 시냅스 틈에 있는 도파민의 일부는, 어디로? 전에 있는 DAT로 재흡수되어 버리더라. 요 재흡수된 도파민은 다시 소포에 저장돼서 재사용되거나 뭐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더라. 그 다음 수송체인 DAT가 없는 경우에는 도파민은 뭐 밖에서? 뉴런 밖에서 분해되더라. 그래서 자, 일단 분비가 됐어. 그러면 재흡수되거나 결합이 되더라. 이것은 다시 말해 분해되거나 재사용되더라.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뉴런에서 2번 해결할 수 있죠? 뉴런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효소의 작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건 아까도 했었죠? 동그라미하고 제껴. 그 다음 뇌에 존재하는 수의적 운동이 조절될 수 있다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4번 해결할 수 있겠네요. 도파민성 뉴런에서 몇 문단에 나왔어? 방금 한 2문단에. 도파민 중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했어? 재흡수되는 것도 있다 했어? 재흡수되는 것도 있다 했죠? 아, 그럼 확실하게 X구나. 뒤도 돌아보지 말고 4번을 정답으로. 헷갈릴 때 세모를 했다. 그럼 얘는 O로 판단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해봅시다.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줄글로 된 건 이해 안 됐을 때 이렇게 문단별로 구조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니까 머릿속에 정리되더라. 그럼 가봅시다. 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의 양은 도파민성 뉴런에 의해 일정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대. 그렇지만 그 양이 조절되는 양상은 뭐 때문에?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군. 자, 뭐로 연결돼야 돼? DAT나 D2 계열 수용체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이 있기 때문에
요게 전제가 되는 거고요. 뭐가 결론이 되는 겁니까?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 A라는 문장이 나오고 B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B라는 문장에 뭐뭐 때문이다. 당연히 왜냐하면 생략되어 있죠. 요 두 문장만의 관계를 봤을 때 A 문장이 무조건 결론, B 문장이 전제. 정 본부장이 제주도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이다. 왜냐하면 그와 사귀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제주공항부터 연동까지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정 본부장이 짱이다. 이렇게 전제와 결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11번의 답은 2번.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 쌤이 오늘은 내용 분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독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등급은 올라가느냐. 답은 뭐였다? 기출 풀기만 하지 말고 기출 분석을 해주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말고 여러분이 직접 분석하는 훈련. 최소한 하루에 2세트 이후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느끼면서 무조건 8분 안에 풀고 채점하고 나서 뭐 할 때? 오답 노트를 할 때 정독을 한 후 반드시 구조 독해하는 연습을 해야만 독서 성적은 오를 수 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